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357페이지입니다. 오늘 국계법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국계법 제1장 총설에 해가지고 총설에서는 주로 용어 배우고요.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계획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순서 기억해야죠. 첫 번째가 광역 도시계. 둘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 그러면 반드시 둘 이상 도시요. 둘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 계획권 지정하고 방향 제시하는 광역 도시계. 두 번째 하나하나 도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도시 기본계. 세 번째는 둘이 이 두 개의 계획은 방향만 제시합니다.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 방향 제시. 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방향 제시하면 그 방향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세 번째가 도시 관리계획입니다. 이 방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행한다. 집행한다. 그러면 여기서 실천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도시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는가? 이거는 좀 알고 다음 과정 넘어가야 돼요. 암기하고 넘어가야죠.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 용도, 지역이 있고 용도, 지구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이라는 사항인데 오늘 한 분이 거기 뭡니까? 우리 홈페이지에다 질문을 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는가 그러면 이런 질문인 줄 아세요? 자기가 지금 토지를 살려고 하는데 누군가 추천해서 토지를 살려고 하는데 320제곱미터인가 이 토지를 살려고 하는데 토지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일부는 계획관리지역. 질문 한 분은 잘 보세요. 일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일부는 중농림지역인데 이렇게 하나의 토지에 두 개 용도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 질문했어요. 근데 우리가 11월, 12월 과정 중에서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뭐는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용도지역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도, 두 번째 관, 세 번째 농, 네 번째 다. 그러니까 11월, 12월 공부에서 민법, 개론, 공법 다 필요가 없죠.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거 잊으면 안 된다고. 도관동자. 부동산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모든 땅은 도시, 두 번째 관리죠. 도시 그 다음에 관리, 세 번째 농림, 네 번째 자연환경. 제가 어젯밤에 창원서 수업하면서 당연히 알 줄 알고 도관농자 알죠? 그러니까 말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관농자 알죠? 몰라요. 아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아니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모릅니까? 그러니까 알겠대요. 당연히 도관농자 그러면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도시적은 다시 어떻게 세웁니다. 도시적은 다시 뭐라고요? 주상공로가 합니까? 꼭 여기에다가 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세 번째 공업지역, 네 번째 녹지지역 이렇게 안 쓰더라도 주상공록 그런 말해야 되고 관리적 뭐라고? 관리적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정관리 이렇게 되잖아요. 계생보. 그러면 자 준농림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주거지역은 다시 뭐라고요? 전용주거 1종, 2종, 일반주거 1종, 2종, 3종, 그리고 준주거. 상업지역은 무슨 상업이요? 중심, 그리고 일반, 그리고 유통, 그리고 건립.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 두 번째, 일반공업 세 번째, 중공업. 녹지가 보존 녹지, 이거 순서. 근데 평소에 문제 풀기 쉽게 평소 순서 자연 녹지 그리고 생산 녹지 그리고 보존 녹지 이게 21 용도지역인데 이 준농림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 안에 준농림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산
아니 생산 녹지면 생산 녹지지. 생산 녹지가 준농림 아니라고. 아니 얘가 계획관리 이거 다 써요. 이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라고. 명칭이 계획관리죠, 생산관리죠, 보존관리죠. 그러니까 준농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다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라니까 지금. 없는 걸 가지고 질문했어요. 없는 걸 가지고 질문했는데 왜 이런 질문이 들었냐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왜 이런 질문이 들었냐. 이게 현재법. 현재. 개정되기 전 도시지역. 두 번째 준도시지역. 세 번째 농림지역. 네 번째 준농림지역. 다섯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개정되기 전이요. 개정되기 전. 개정되는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 뭐가 있어요? 준농림지역이 있었다고. 준농림지역이. 결론은 뭐냐 그러면 아직도 준농림지역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일단은 거기에다가 또 글을 나쁘게 쓰면 안 되잖아요. 뭐라 썼는가? 그 지역 담당 공무원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요. 너무 바빠서 아직 뭘 못했습니까? 정리를 못했습니다. 정리 못하고 그 지역은 질문 내용으로 보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이 맞습니다. 그냥 글은 이러고 써줬어요. 근데 바빠도 정도껏 바쁘지. 이거 없어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준농림이 바쁘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것은. 그러니까 그 지역 담당 공무원이 뭔가 지금 일을 아예 안 한다는 이쯤 돼버리면 계획관리 쓰면서 당연히 뭘 없애야지. 준농림이 없애야지. 이게 지금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왜 나온다고요? 뭐 하려고? 주상공업. 뭐 하려고? 개발. 성격이 뚜렷해요? 불투명해요? 뚜렷해요. 뚜렷한 애들, 성격이 뚜렷한 애들은 난개발이 없어요. 전부 다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나오니까. 얘는 왜 나왔어요? 뭐 한다고? 보존한다고. 뚜렷해요? 불투명해요? 뚜렷하죠? 얘도 난개발이 없어요. 자, 농림지역은 농지살림 뭐 한다고? 보존한다고. 농지살림 왜 뭐 한다고? 보존한다고. 준도시. 얘는 뭐냐? 개발을 주도하되 필요하면 뭐도 할 수 있다? 보존할 수 있다. 얘는요, 보존을 주로 하되 필요하면 뭐 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색채가 뚜렷합니까? 불투명합니까? 불투명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난개발. 지금 우리가 수원에서 혹시 일본국도 타봤죠? 안 타봤어. 눈치상 타봤다 하는 거예요. 일본국도 타봤죠? 그럼 타봤죠. 일본국도 타고 수원서 쭉 내려가면 밑에 무슨 도시 나옵니까? 수원서 쭉 가다 보면 어산도 나오고 모도 나오고 평택 나오고. 근데 수원서 쭉 가다 어산 가다 보면 넌 한가운데 아파트 3동 있는 거 봤습니까? 그럼 눈치가 있어. 안 봐도 봤다니까. 안 봐도 봤다니까. 봤습니까? 봤다 그래야지. 쭉 가다 보면 산 꺾어 가게 되면 아파트 3동 4동 있는 거 봤습니까? 봤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나홀로 아파트. 그 나홀로 아파트가 언제 생겨? 나홀로 아파트가 300세대. 이 준농림지역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준도시지역은 아파트 300세대 이상입니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도시는 많이 짓는 거고.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3동 정도면은 3동 정도면 대부분 300 미만이거든요. 이런 지역에다가 나홀로 아파트 지어놓으니까 문제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가 이만큼이 수원이고 일봉도 타고 쭉 가니까 여기가 오사에 나고 쭉 가면 평택 가는데 이쯤에서 넌 한가운데 진짜 있어. 넌 한가운데 아파트 3동 있다. 몇 세대다? 280세대. 여기 아파트가 딸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280세대 이분들은 혼자 살까요? 결혼해서 가족이 살까요? 가족이. 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애는 어디로 학교 가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뭘 보고 난개발 그래? 난개발 체계적인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안 된 상태에서 기반 시설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니까 개발이 들어가니까 난개발. 그러면 기반 시설의 대표가 뭐냐? 대표. 기반 시설의 대표 주자. 기반 시설의 대표 뭐냐면 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초등학교. 기반 대표가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가 아파트 보통 몇 세대? 1500세대 이상 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가장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200, 300세대 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갑니까? 못 간다고. 그러면 얘들은 어디로 가냐고. 근데 이런 아파트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생긴다니까. 저기 있는 준도시하고 준농림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난개발이 나온다고. 난개발 나오는데 이 체계 가지고는 어떻게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두 개를 제대로 관리하자 해가지고 두 대를 잘 관리 잘합시다 해가지고 준도시하고 준농림을 묶어서 뭘 하겠어요? 네가 뭐다 이제? 네가 관리적이다. 그래서 관리적이세요. 관리적. 그래서 관리적을 다시 또 나는 거예요. 관리적을. 여기 있는 준도시는 거의 다 어디로 가고 준도시는 주가 개발합니까? 개발. 그러니까 얘가 전부 다 계획 관리로 가고 준농림은 농림에 준한다는 얘기요. 그 중에서 농림 따라가는 거, 그 중에서 자연환경 따라가는 거. 그 중에서 농림 따라간다. 그건 어디로 가고 생산관리. 자연환경 따라간다. 보존관리. 이렇게 관리가 세부인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옛날 얘기요. 아주 옛날 얘기인데 이거를 아직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이게 찍혀 있다 보니까 도대체 그 도시는 이거 정비를 언제 얘가 있으면 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이거 지우는 걸 그분이 좀 실수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르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거 지금 용도 지금 몇 개 배웠습니까? 21거. 지금 21? 용도 지구는 몇 개 배웠어요? 경미 씨? 경미? 경미 주식이 얼마요? 예. 아니 해보라고 손가락 쓰지 말고 뭐라고요? 경미, 도시계, 거치, 방방특. 그게 경 그럼 뭐라고요? 자수시 막 나오죠? 미, 예, 미간지고 중역일 나중에 그런 게 해야 돼요. 그거 아직 안 했나요? 경관지 그러면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거지경관. 미관지고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막 세분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용도 구역은 몇 개 배웠어요? 5개. 개발정경, 또 도시정공경, 시가조정경, 수산정보경, 입지조경. 이게 지금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이 몇 개 있다고요? 대충 120개. 법은 전부 다 뭐라고요? 규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규제하려면 여기라고 하면 웃기잖아요. 명칭, 뭐라고 명칭. 여기 이것도 명칭. 이 명칭이 부동산 관련된 명칭이 300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300개 넘는데 그 중에서 몇 개 배웠냐 그러면 그 중에서 저랑 같이 하게 되면 1년 공부하게 되면 한 70개 정도는 배울 거예요. 그래도 200 몇 개를 못 배웠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준농림지역이 나오면 내가 안 배워서 모르는 것인지 그렇게 아닙니까? 230개 모르니까 안 배운 것 중에 있는 것인지 있다가 없어진 것인지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빨리빨리 정리해 줘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요. 그래서 지금 질문한 분들은 제가 그 질문의 답을 뭐라 했는가 그러면 차라리 집원을 나한테 찍어줘 봐요. 집원. 땅 주소, 번지수 딱 알려주면 확인 딱 해보면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거는 다 잊어먹더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11월, 12월 달에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민법 법률행위 잊어먹어도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이거를 알아야만 부동산 공부가 시작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도, 간, 농, 자 저렇게 돼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용도, 지구 그러면 경미, 보시개, 거치, 방방특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에는 개발정경, 도시정공경,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세 번째 뭐 배웠어요?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인 거. 네 번째 신도시 만듭니다.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합니다. 정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5번 하나의 도시 일부를 개발할 때 개발 그러면 무슨 말 나온다 그런 얘기 안 했나요? 개발 반사적으로 지구 단위. 개발 그러면 지구 단위요.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모르면 무슨 현상이 나오는가? 지구 단위 계획을 모르면. 중개할 때 지구 단위 계획 모르면 엄청난 사고가 터져요. 이틀 전 얘기입니다. 이틀 전에.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잘 보세요. 지구 단위 모르면 무슨 일이 터지는가? 저한테 지번을 주면 제가 지번 가지고 땅에 대해서 궁금하면 지번을 주면 이 지번 가지고 분석해서 설명해 주는데 뭐가 있으면 설명 못하냐 그러면 이 토지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게 지정이 돼 있으면 제가 설명을 못한다고요. 어떻게 설명 못하면서 강의하는 사람이 설명도 못합니까? 제가 책 썼다겠죠. 부동산 실무. 그 책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어요. 왜 그걸 써놓은 사람이 설명 못합니까?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이 되면 모든 규제는 뭐라 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제해요. 여러분이 배웠던 용도, 지역지구, 구역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구 단위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규제는 지구 단위인데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제가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거 분석하려면 보통 A4로 해가지고 그게 작은 개발이다 하면 한 70페이지, 좀 큰 개발이다 그러면 200페이지쯤 나온다고. 그럼 이거를 어찌해야 돼요? 전부 다 읽고 분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다. 하나의 도시, 여기 개발합시다. 전부의 일부요? 일부죠. 개발하는 여기를 뭐라 지정한다고? 여기를 개발한다.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는 게 무슨 계획이요? 지구 단위 만든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확대. 여기를 확대했더니 이만큼 해야 돼. 이렇게. 이만큼 개발한다. 근데 쫙 해가지고 자 중간에 이렇게 이제 구에 블럭 먼저 만들어 놓고 자 블럭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1-1 해가지고 1-1 저밀이다. 저밀이 그러면 단독 채취인데 자 이 땅을 갖다 분양을 어떻게 분양하냐? 자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도로 하나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큰 도로 만들고 자 필지를 이렇게 잘라서 분양이 이렇게 자 중간에 이렇게 또 잘라서 분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분양해요. 단독 택지 필지를 분양하는데 자, 이 땅에다가 우리가 건축물의 종류 몇 가지 있다고요? 건물의 종류는 몇 가지? 29가지. 29가지 중에서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거를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용도 지역에 했죠. 용도 지역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전용 주거지역에 공장이 들어오겠냐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위락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에 단독주택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저 용도적을 무시하고 뭐 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따로 한다고. 그러면 나한테 딱 해서 자, 이 땅을 좀 설명해 줘 그러면 이 땅을 설명하려면 먼저 지금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의 도시. 이 땅을 제대로 설명해 주려면 먼저 이 도시 뭐를 봐야 되냐? 도시 기본계획을 제가 먼저 봐야 돼요. 도시 기본계획 보고 그러면서 여기가 어떻게 개발되는가 이 전체 도시 중에서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는가 이거를 좀 봐야 되고 기본계획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계획 본 다음에 뭐를 봐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을 봐야 돼요. 이 지구 단위 몇 페이지 나온다고요? 70페이지나 200페이지. 이거를 읽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거 다 설명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상담료 많이 돼 100만 원만 준다 그러면 제가 2박 3일 해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질문하면서 저한테 상담료 100만 원 주겠습니까? 이 학생이 선생한테 질문하는데 무슨 상담료입니까? 분명히 이러고 말하겠지. 상담료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거 상담하려면 며칠 걸린다니까. 이거 분석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구 단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설명을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못 해주니까 그것은 지구 단위 계획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한다고. 그럼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좀 서운하겠지. 아니 물어보라면서 왜 물어보는 설명을 안 해주냐고. 안 해준 것이 아니고 해줄 시간이 있게 되면 해줄 시간이 안 된다. 이 분석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무슨 문제가 터졌냐 그러면 학생이 급하게 학생이 아니죠. 작년에 합격해서 지금 열심히 중개하고 있는데 중개하다가 교수님 좀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꼭 평소에 전화 안 하던 사람들이 일만 생기면 전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평소에 인간관계 잘하고 살아야 돼요.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한 번도 대답 안 한 사람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질문하려 그러면 그분 민망해서 질문 못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한 번도 허용 안 했으니까. 근데 같이 얘기했던 사람은 아주 편하게 질문해요. 뭐가 있었는가? 자, 저 아는 사람이 갑이에요. 갑.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저하고 자주 대화를 하니까 얼른 전화한 거예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큰일 났다고. 자, 갑이 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몇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 자, 우리가 여섯 가족이 집을 지어서 이쪽 와가 여기 일대 보면서 사장님 여기 혹시 6가족이 집을 지어서 함께 살려고 하는데 그런 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 땅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요즘 공동중개 합니다. 공동중개하는 을한테 얼른 얘기해서 중개점 얘기해가지고 자, 김 사장님 혹시 6가구 나올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있지요. 있는 거요. 있으니까 그럼 그 땅 공동중개 합시다. 좋아요. 공동중개 합시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 6가족이 살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땅. 그래서 얘가 어디 있냐. 얘가 10번이다 그러면 이제 10번 땅 와서 10번 땅. 10번 땅 소유자는 누구냐? 병입니다. 병 데려가지고 얘기합니다. 병이 지금 물건을 갖다 얘한테 내놨어요. 물건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얘는 어쩐답니까? 얘는 살 사람이 있고 팔 사람이 있으니까 얘는 매수 쪽 손님이고 얘는 뭐고요? 네, 매수 쪽 중개사무소고 매도 쪽 중개사무소 공동중개 하는 거예요. 공동중개 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신도시니까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지구단위 개발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지금 주택을 짓은 필지 분양, 필지로 분양해서 이 사람이 필지 가지고 있지, 나대지 가지고 있지, 건물 지어진 땅이 아니요. 건물은 자기가 땅 사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 땅을 갖다 둘이 같이 해가지고 이 땅을 갖다 팔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계약을 써야 되는데 계약 쓰기 전에 자, 그럼 거기다 건축을 직접 할 겁니까? 하죠. 그러면 건축사, 설계사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소개해 줄까요?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건축사를 갖다가 소개를 해줬다고. 건축사를 소개해주고 여기서 뭐라 그런가? 건축사한테 얘기하기를 여기는 얘기가 끝났어요. 여기한테 얘기하기를 우리는 6가족이 사는데 6가족이 다세대 주택을 지을 겁니다. 이 땅에다가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변형 꺼리낌 없이 이 사람 둘이서 이제 중개해가지고 어쩐다고 둘 간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아무리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저기 있는 주거지역 상업적 용도 지역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다세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세대는 안 되고 뭐가 돼요? 다가구는 돼요. 다가구. 그러면 다세대는 뭐고 다가구는 뭐냐 이렇게 지금 다세대, 다가구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세대가 많다고. 그죠? 이건 뭐가요? 가구가 많다고. 그 얘기는 세대가 많고 가구가 많은데 다세대는 무슨 주택입니까?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는 무슨 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 하나의 대지 이렇게 건물 지었는데 1층, 2층, 3층이요. 쫙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구분해가지고 자 여기는 자 A로 합시다. A, B, C, D, E, F가 산다. 이거 다세대입니까? 다가구입니까? 각각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이러면 다세대요, 다가구요. 간혹 가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안에 꼭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금방 알잖아요.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육안으로 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확인할 수가 없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구분 등기 되냐 안 되냐. 이 부분만 뭐로 나오고 소유자 F. 이 부분만 뭐라고? E. 구분 등기가 된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요? 그것은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팔 때 지 혼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다가구다. 이거 만약 다가구다 그러면 다가구인데 얘들이 돈 모아서 같이 샀어요. 6집을 같이 샀다 그러면 얘들은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B는 뭐냐? B는 지분이 6분의 1, 6분의 1. 구분 등기가 안 되고 공동입니다. 공동으로. 지분을 산 거다. 그러니까 얘가 판다 그러면 복잡한 거예요. 남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뭐라 했다고? 다세대 됩니까? 아 된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동네 집 다 지었다니까 지금. 계약서 했습니다. 돈 넘어갔습니다. 중개. 이 계약금 얼마 넘어갔습니까? 4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니까 이 땅이 4억짜리 땅 됐죠? 4천만 원 넘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있다고 와가지고
우리 거기다 이제 다세대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라고요? 다세대. 무슨 다세대입니까? 그때는 6가구 산다 그랬지 다세대라는 말 안 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다세대가 안 돼, 여기는 지금. 안 되는데, 다세대 그러니까, 아니, 제일 처음에 나한테 말할 때 다세대 말 안 했잖아요. 안 한 게 뭐 안 했냐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아, 무슨 얘기 했냐고. 그때는 분명히 6가족만 산다고 그랬지. 아, 6가족 사는 거, 6가족 사는 것은 이것도 있다니까, 이것도. 굳이 꼭 왜 이거를 하려고 그러냐고. 이것도 있다니까. 아, 이걸로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팔아먹냐고. 이거 팔기 힘들다니까. 나는 이걸로 해야 된다니까. 아, 처음에 그렇게 말을 안 했잖아요,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안 한 게 뭐가 안 하냐고. 이 사람 물어봐. 이 사람 얘기 다 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문제. 여기 사고는 여기서 친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했어야지. 6가족이 산다, 6가족이. 6가족이 산다 그러면 그게 한 가족인데 장수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예? 엄마 아빠 살고, 그 밑에 딸내미 살고, 조카 살고, 다 해가지고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다른 집이다 그러면 어떻게 다 가고 말이 안 되지, 이것은.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고, 6가족은 된다고. 그렇게 하고 난 상태는 계약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나 이거 땅 안 사요? 계약 취소해요? 돌려주세요? 돌려줍니까? 겨우 팔았는데 땅 파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겨우 팔았는데. 돌려주겠어요? 아싸, 잘 됐지. 너 계약을 갖다 해지라. 이거는 몰수한다. 계약금 안 줘, 계약 해지하면. 내가 해지하면 2배 주는 거고, 네가 해지하면 이거 내게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불합을 전화해서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만 늘 좀 평소에 얘기했으니까 좀 잘 좀 보지 그랬냐. 아니요, 교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여기가 잘못했어요. 여기가 책임져야 되겠네. 여기가 누군데요? 집사람. 여기가 누구라고? 집사람. 어떻게 모른 척 하냐고. 네 책임지라 그럴까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공법적으로 접근하냐. 그럼 중개사법으로. 그럼 결론 확인 설명 잘못했다. 어떻게 되겠냐. 중개사법 교수 좀 전해보니, 이제 그 중개사법 교수 중에 저보다 나이 좀 어린 애 있거든요. 어린 교수 있는데 그분이, 형님, 이 사람이 뭐로 거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개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의 확인 설명을 잘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중에 중개사법 공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자격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라고.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하냐? 딱히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일단은 이 사람한테 가서 뭐 믿지야 본전이니까 말할 때 돈 든 건 아니잖아요. 속에서 좀 기분이 상할 뿐이지. 가지고 일단 사장 얘기 한번 해봐라. 얘기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책임지고 이 땅을 팔아줄 테니까 일단은 계약금을 다시 돌려줬으면 어쩔까요, 사장님? 근데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쪽 사람이지.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히고. 결국은 방법은 뭐냐? 4천만 원 물어주라. 근데 4천만 원 벌기 힘들잖아, 이것은. 사실. 근데 네 직업이 뭐냐? 네 직업 뭐냐? 중개지, 중개. 네 직업은 중개잖아. 어떻게 한다고? 네가 4천 줘라, 이렇게. 일단은 4천을 주고, 말 못하게 4천 주고, 어쩐다? 이 명의를 갖다가 여기서 네 앞으로 바꾼다, 이렇게. 아니, 잔금 안 넘어갔으니까. 계약금 넘어갔으니까. 명의를 네 앞으로 넘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쩐다? 너는 잔금 치기 전까지 이 땅 판다, 다시. 네 직업이 뭐라니까? 너는 뭐라니까? 중개네, 중개. 너 빨리 손님 찾으라고. 손님 찾아가지고. 어째야 된다고? 팔아야 된다고. 이러니까 지구단위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이런 문제 생긴다니까요. 4천만이 왔다 갔다 한다, 내버리면. 그래서 지구단위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표에 지정됐으면, 이게 지구단위 계획표에 지정됐으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 그러세요. 지구단위 계획이 가장 특별한 거예요. 나중에 일반법, 특별법, 뭐가 우선이요? 특별법이 우선이에요. 일반적인 제한하고 특별한 제한이 붙으면 특별한 제한이 우선이에요. 지역하고 지구가 붙으면 누가 이겨요? 지구가 이겨요. 걔가 특별하니까. 지역하고 구역이 붙으면 구역이 이겨요. 구역이 특별해요. 지구하고 구역이 붙으면 구역이 이겨요. 구역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이요. 걔들하고 지구 단위 붙으면 지구 단위가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구 단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하나씩.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표가 있으면 대충 하게 되면 사고 친다고. 정확히 읽고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 보게 되면 지구 단위 그런 거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합병이 되는지 분필이 되는지 그런 내용 다 나옵니다.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줘요. 그게 지구단이요. 그래서 지구단위 모르면 중개하기 어렵다. 거기에 있는 거고. 다음에 6번. 6번이 뭡니까 이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한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뭘 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다. 처음 봐서 합격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1년 길 것 같지만 되게 짧아요. 1년이 되게 짧으니까 단지 합격하기 위한 그 정도 용도밖에 공부를 못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하려면 공부를 좀 따로 해야 돼요.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계획에 관한 사항이고 여기까지 계획이고 계획이 끝나면 제3장이 이제 개발입니다.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개발에서 첫 번째 어떤 행위를 개발 행위라 하냐 해가지고 먼저 개발 행위 봐야 되고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기 위한 절차 등 배우고 세 번째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하면 어떻게 설치할까?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리고 네 번째 기타 해가지고 기타에는 시범 도시라는 제도 있습니다. 시범 도시. 그리고 남의 땅에 들어가는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절차 배우고 세 번째 변명할 기회 주는 청문 이런 절차 배워요. 그럼 앞전에 우리가 여기까지 계획까지는 다 마치고 오늘이 개발 행위에 관한 사항인데 앞전에 지구 단위 수업을 했는데 문제를 안 봤어요. 그래서 바로 프린트 보면서 문제 봅시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국계법령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오늘 프린트 항상 오면서 프린트 있나 없나 좀 보고 확인해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첫 번째 용도 지구, 그렇죠? 용도 지구 생각납니까? 두 번째 개발 예정된 지역. 그러면 1번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이 예정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개발 제한구역이면 개발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해제 그러면 개발하라고. 그러면 개발이 예정돼 있죠. 두 번째 녹지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녹지 그러면 개발이 보전이요? 보전. 상업은 개발. 보전이 개발로 바뀐다. 3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는 뭐 하겠다고요? 택지 개발하겠다고. 개발이에요, 개발. 4번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 사업지구. 뭐 한다고? 대지조성 사업 한다고. 개발한다고. 5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어쩌라고? 개발하지 말라고.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야용한 산림, 개발을 막는다. 식생이 야용한 산림을 보존하자. 그러니까 거기는 개발하지 말라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러면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안 되고. 2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대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전부든 일부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도시관리계 해야 되나?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걸 가볍게 하죠. 여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라고요? 당연히 뭐고 도시관리계 결정이고.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뭡니까? 똑같이 그거나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둘 다 도시관리계 결정이요.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밖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전 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1번 임의적 지정대상지역, 2번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3번 도시지역 밖에서 이러고 설명했거든요.
임의적 지정할 수 있다. 의무적 지정해야 한다. 세 번째 도시적 밖에서 지정할 때. 그러니까 도시적 밖에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그러니까 문제 답은 너무 쉬워요. 3번이.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적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공법은 들을 때 그 순간은 알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는 게 공법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 세 개 설명인데 하나, 둘, 셋. 첫 번째 뭘 하겠습니까? 하면 한번 생각해요. 택 10년. 정택이는 10살에 다 책임다. 정택 10살 그거. 정택은 10살 그거요. 정택 10년. 두 번째 시과 조정교 공원에서 해제. 얼마 이상? 30만 이상. 시공 30. 세 번째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될 때 그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 이거거든요. 지정해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 30, 녹지가 주, 상공, 변경 30. 근데 거기 보게 되면 20만 제곱미터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는 뭐라고? 정비하고 택지라고. 정비, 택지 10년. 그래서 4번은 틀린 표현이고 5번 칠학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에다 지정할 수 있다? 용도, 지구. 용도, 지구가 뭐라고? 경미, 보시개, 고치, 방방특 있잖아요. 칠학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죠. 문제 3번입니다. 국회법령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실효 제도다 알맞는 내용은 1번 지구단위계 주민이 위반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이 법 다른 법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공사에 착수하려면 몇 년이 되는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실효된다. 몇 년입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실효가 있고 계획의 실효가 있는데 구역은 몇 년이고 계획은 몇 년이고 구역은 몇 년입니까? 3년. 계획은 몇 년입니까? 5년. 구역의 실효는 3년, 계획의 실효는 5년 그럽니다. 5년. 그래서 문제 답은 5년 됩니다. 3번 문제는 올해 분명히 나온다 생각 28일. 신설되고 당연히 27회 시험에 나오겠다 다 예상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28회 시험에는 100% 나온다 생각하고 암기해야죠. 거기까지가 지구단위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시작하는데 자 개발행위 그러면 개발행위를 먼저 분류해야 돼요. 개발행위가 뭡니까 하면 봐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규제법. 부동산에 대한 규제하는데 뭐 할 때 규제합니까? 개발할 때 규제합니다. 규제 대상이 뭐라고요? 개발. 보존이 아니고 개발. 그러면 어떤 행위를 개발 행위를 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먼저 개발 행위를 분류할 때는 크게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해주고 두 번째 행위에 따라서 행위 개발 행위입니다. 개발 행위는 뭐가 있냐 그러면 개발 행위는 첫 번째 암기할 때 이렇게 해요. 건 일단 암기를 해야 되니까 건 그리고 두 번째 물 그리고 토 그래요. 건물 터터터 암기해야 돼요. 건물 터터터. 건물 터터터인데 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에는 뭐가 있냐? 건에는 건축물에 건축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두 번째 터가 뭐냐? 토지의 형질 변경이요. 토지의 형질 변경. 터는 뭡니까 하면 토석의 채취. 이 터는 뭡니까 하면 토지의 분할. 물은 뭡니까? 물건을 쌓는 거. 물건 적지. 이 행위를 보고는 개발 행위다. 이 행위가 개발 행위다. 무슨 얘기냐? 부동산에다가 뭐 할 때 규제한다? 이거 할 때 규제한다. 이게 부동산에다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야. 이걸 보고 개발행위인데 이 개발행위를 다시 성격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훨씬 더 중요해. 얘가 성격에 따라서 나누라. 그러면 여기 봐요. 이제 여기 봐요. 자, 이쯤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게 지금 하나의 도시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을 누가 관리해요? 서울 관리가 누굽니까? 특별시장이에요. 특별시장이. 자, 이렇게 강북하고 강남을 가로지르는, 우리가 북쪽에서 내려가려면 뭡니까? 이거 저 뭡니까? 동부가선로 출퇴근 시간이었죠. 엄청 막혀요 저게. 그래서 저걸 갖다 어떻게 좀 탈피해가지고 자, 북에서 남으로 가는 도로를 새로 하나 만들겠다. 도로. 특별시장이 특별시 전체를 위해서 도로 만듭니다. 자, 특별시장이 뭘 만든다고? 도로 만든다. 도로. 이 도로는 시장 개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도시 전체를 위한 사업입니까? 도시 전체를 위한 사업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이 도로 만드는 이 행위는 개발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이 행위가 이 안에 있으면 개발 행위예요. 이 안에 없으면 개발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 건축물 건축입니까? 아니죠. 공장 설치입니까? 아니죠. 토지 형질 변경입니까? 토적 채취입니까? 토지 분할입니까? 물건 적치입니까? 뭐래요 그러면은? 그 중에 지금 하나 있어요. 이 중에 하나. 건축물 건축? 아니고. 공점 설치? 좀 그렇고. 형질 변경. 예, 얘는 뭡니까?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 뭐냐? 절토. 흙 깎아내는 거. 성토. 흙 갖다 쌓는 거. 정지. 땅 거리게 하는 거. 포장. 도로 포장. 이런 식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게 형질 변경이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개발행위, 개발행위. 분명히 개발행위요. 개발행위니까 규제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려면 뭐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도시 전체를 위한 사업이에요. 도시 전체를 위한 무슨 사업이가? 공익사업. 도로는 누구를 위한? 도시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자, 여기에 이렇게 갑이 이렇게 땅 가지고 있어요. 땅 가지고 있는데, 갑이 집 지으려고 시장님 허가 좀 해주세요. 시장이 딱 보더만 허가 못하겠다. 왜 못해죠? 길이 없잖아. 길이. 도로가 없잖아. 도로가. 그러니까 갑이 시장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도로 내면 허가 해줄 겁니까? 물론 해주지. 이제 갑이 뭐 설치한다? 갑이 도로 설치한다. 갑이 설치하는 이 도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 전체를 위한 겁니까? 개인을 위한 거죠. 이거는 뭐가 되는 이것은 사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도로 설치인데 똑같은 행질 변경인데 하나는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사업이 되고 하나는 도시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 사업이 된다고.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래요. 하나는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사업이 되고 하나는 도시를 고려하지 않는 사업이 돼요. 여기서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도시를 만드는 그게 도시계획 사업이냐, 이 개발 행위가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이러고 구분해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이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걸 보고 우리는 도시계획 사업이냐, 어떤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냐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 이해해야 됩니다. 영어니까. 도시계획 사업이 뭐냐?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이란 도시계획하고 사업을 더해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을 해요. 둘을 더해가지고. 둘째 날 배웠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이 뭡니까?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에요. 도시를 만드는 거. 도시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첫 번째, 기본 계획이 방향을 잡으며, 두 번째, 밑에 있는 뭐가? 관리 계획이 뒤따라가서 집행을 해가지고 둘이 결합이 돼야 뭐가 된다고?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둘을 더해서 뭐라고요? 도시계획.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서 도시 기본계획은 상식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왜요? 만들 것이다. 방향만 제시하니까. 관리계획이 뒤따라가가지고 만들 것이다 그런다고 가서 만든다 이렇게 결정을 딱 하고 얘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 관리계획은 몇 가지 있다고요? 6가지. 자, 1번이 뭐라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지구입니다. 도시 관리 계획에는 6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결정할 때는 심심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 여기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지적 목적은 어디 있어요? 뭐 하려고? 단독주택 유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겠다. 이러려고 지정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 유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하고 어떻게 목적이 달성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법에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만 딱 지정하면 법에서 뭐라 그러는가? 이 지역 안에서는 단독주택 유지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에 위배가 되는 행위는 어쩌라? 하지 마라. 금지한다. 이렇게 규제를 딱 해요. 하지 말아야겠는데 하기만 하면 어쩐다? 처벌한다. 그러면 위배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배가 안 되는 행위는 할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목적 달성한다고. 사업을 해서 목적 달성한 것이 아니고 뭐 해가지고? 행위잔 해가지고 목적 달성. 그러니까 지역은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지구는 자 고도지고 무슨 지구? 고도지고 최고 높이 몇 메타? 10m. 무슨 얘기요? 10m 넘어가지 말라고. 넘어가면 어쩐다고? 처벌하겠다고. 사업이 안 해요? 안 해요. 뭐 한다? 규제해가지고.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뭡니까? 개발, 제한. 그 목적을 달성해서 사업해야 하네요? 안 해요. 개발하지 마?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업을 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기반시설, 도로. 결정하면 도로가 꿈틀꿈틀 잘합니까? 사업해야 됩니까? 반드시 사업해야 돼요. 얘는 반드시 사업을 해야만 목적이 달성돼요. 네 번째, 개발사업, 정비사업. 신도시 만든다. 결정되면 아파트가 잘합니까? 공사해야 됩니까? 공사해야 되는 거. 반드시 사업해야 돼요. 재개발합시다. 정비사업 합시다. 정비구역 지정하면 건물이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옵니까? 뭐 해야지? 사업을 해야지. 5번 지구단위. 자, 여기 개발한다. 개발 뭐라고? 지구단위. 여기에 또 뭐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뭐라고? 앞으로 개발하고 싶으면 여기에 맞춰라. 안 맞추면 어쩐다? 처벌한다. 안 맞추면 처벌한다. 그럼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도 어쩐다? 계획으로 규제하는 거지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6번 입지 규제는 똑같은 거 이해하고 결론적으로 하나하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냐 안 하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게 몇 개? 3개. 이 3개를 묶어서 뭐라 하냐?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중개사 시험을 떠나서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자 수업 해가지고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요. 모든 국민이. 그 사람들 강의실 들어와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절대 못 들어봤어요. 이제 신기하게도 강의실 안에만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 사업 우리 들어보고 말도 많이 하고 살았다고. 거기서 말하는 도시계획 사업이 뭔가 이제 제대로 알자는 얘기요. 도시계획 사업이란 잘 봐요. 도시계획 사업이란 도시계획이 도시를 만드는 게 사업, 도시를 만드는 사업. 도시계획 사업이란 도시를 만드는 사업인데 사업해야 하네요? 안 하죠. 어디서 사업해요? 여기에서. 그럼 뭐라고? 도시관리계획을 뭐 한다? 시행한다. 집행한다.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뭐가 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다.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도시계획 사업의 개념을 압니까? 영어에서 도시계획 사업 용어를 이해했습니까? 봅시다. 몇 페이지 봅니까? 340페이지 봐요. 340페이지. 340페이지 보게 되면 11번 있죠? 11번. 찾았나요? 네. 자, 도시계획 사업이란 읽으면서 이해해야 된다고. 도시계획 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이죠. 기본계획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 하나, 둘, 셋. 하나, 도시계획 시설사업. 둘, 도시개발사업. 셋, 정비사업.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계획 사업은 이 3가지구나. 3가지. 그런데 1.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수백 개 있죠.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전부 다 도시계획 시설.
그래서 수백이 그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본론 가가지고, 자, 도시계획 사업에는 다시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있고,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세 번째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우리가 앞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어요. 도로 설치한다 했잖아요. 도로 설치한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무슨 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사업계획서를 뭐라고 썼어요? 실시계획. 승낙을 받는다. 뭐라고 썼어요? 인가. 즉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국계법에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 인가받는다.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에서는 사업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사업 시행 인가. 잘 읽어봐야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 뭐 받는다?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게 시험 10번 보면 8번은 나와요. 왜 도시계획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라는 표현을 안 쓰는가? 그걸 이해를 하라고. 그는 전부 다 절차가 틀려진다고. 그럼 이제 비도시계획 사업은 봐요. 비도시계획 사업이다. 비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는 뭘 받냐?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쓰는가? 이거를 알고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은 어디서 쓴다? 비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사업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온다고. 10번 보면 8번 나온다 그러면 거의 매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세요.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비도시계획 사업에서 쓴다. 그렇게 알고.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제 하나씩 설명하면 하나씩. 이 행위가 뭐라고? 개발행위라고. 개발행위. 제가 국가예요. 국가. 여러분은 국민이에요. 저는 국가고 1월달 가게 되면 이런 거 다 써가지고 노트 줘요. 지금 제가 어제까지 해서 노트는 이제 완성시켰어요. 노트는 완성시켜서 이제 복사하면 돼요. 복사만. 그러니까 11월, 12월 때는 그냥 들으면 1월달 가면 이거 정리 다 해가지고 그림 그린 거 똑같이 그래서 다 그대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들어봐야 돼요. 제가 국가예요. 여러분 국민이요. 국가가 국민한테 한마디 합니다. 국민 여러분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은 뭐라 할까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 뭐라 할까요? 왜 못하게 합니까? 국토가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자원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 뭐라 할까요? 왜 나만 보고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면 국민은 뭐라 합니까? 국가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들 뭐라 그래요? 그래요? 개발행위가 뭡니까? 이러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지 개발행위가 뭔데? 길거리 가다 돌멩이 발로 차는 게 개발행위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개발행위가 뭔데 하지 말라고 하냐? 물어본 국가가 그게 궁금한 모양이네요. 알려줍니다.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행위고 공작물 설치 이게 개발행위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뭘 하겠어요? 응? 못 알아듣겠다고? 아니 국가가 건물 터가 개발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못 알아먹겠네. 무슨 얘기냐? 아니 지금 이 경비가 발언 잘했어요. 못 알아먹겠다 그것은 앞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행위고 공작물 설치가 개발행위요. 무슨 얘기요? 건축물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게 아닙니까 지금? 건축물은 뭐고 건축은 뭐고 공작물은 뭔지 이거를 모르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해준 국가가 다시 국민들은 그걸 또 모르네. 제가 또 국가에 설명합니다. 자, 건축물이 뭐고 공작물이 뭔가 이거를 갖다 이제 하나씩 설명해요. 뭐부터 설명하냐? 공작물부터 설명합니다. 잠시 쉬고 다시.